검찰이 1년 가까이 파헤쳐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습니다. 전현직 의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천을 가로지는 효천지구 다리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내리막길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커 보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집단 민원을 불러온 고형 연료 제품을 대도시에 쓸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중소도시는 빠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 문화재와 달리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등록 문화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모두 2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1년 가까이 벌여온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4명이 추가로 포함돼 재판을 받는 지방의원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전북도의회 정모 의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 사업에 편성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최모 의원도 같은 브로커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전주시의회 고모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편성해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송모 의원은 3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이 지방의원 4명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앞서 구속된 2명의 도의원까지 더하면 재량사업비 비리로 기소된 전현직 지방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브로커와 업자 그리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1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브로커는 수주액의 40%가량을 챙겨 이 가운데 최대 15%를 지방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6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혐의점이 명확치 않아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재량사업비뿐만 아니라 예산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이 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내년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의회는 의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 적잖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전주 효천지구 공사가 끝나면 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 다리가 경사진 효천지구 도로를 따라서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67만 제곱미터 부지에 4,500여 가구가 입주할 전주 효천지구입니다. 내년 9월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LH는 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 지점에서 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새 다리는 효천지구 내부 도로를 따라 삼천동으로 이어지는데 길이만 120m가 넘습니다. 문제는 내부 도로의 경사가 심하다 보니 새 다리 역시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부 도로부터 다리 끝까지 500m나 되는 구간이 과속을 유발하고 눈이나 비가 오면 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효천지구 내 동서 간선도로의 기울기가 약 3.5에서 4% 정도 되거든요. 내리막길인데 이 교량까지 내리막길이 이어지게 되면 과속 유발이라든지 미끄러짐 사고 이런 교통 위험들이 많이 있고요. 겨울철에 다리 위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면 삼천의 수질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LH는 효천지구 부지의 지반을 이미 최대한 깎았기 때문에 내부 도로 구간만 낮출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기면 계획을 짜면 되죠. 본인이 내물에 중공인데 이걸 한다고 그러는가 이건 이 정도까지 한번 들고.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다리인 만큼 이제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따진 뒤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집단 민원을 불러온 고형 연료 제품을 대도시에 쓸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중소도시는 빠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신축이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나 폐합성 섬유류로 만드는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가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민원이 전북은 물론 경남과 충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들끓자 환경부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신고제인 사용 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허가제로 바뀌면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 발전소의 신축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제를 하면은 지자체가 이제 허가제를 통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검증을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고형 폐기물 연료 대책이 수도권과 광역시만 적용될 뿐 전주 등 중소도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로도 개선안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의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화된 기준을 중소도시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곳곳이 훼손되고 각종 쓰레기로 둘러싸인 문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등록문화재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문화재 제215호로 지정된 정읍의 옛 일본인 농장가옥입니다. 곰팡이가 핀 벽과 뜯겨진 장판, 그리고 움푹 꺼진 바닥 등 등록문화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문화재임을 알려주는 안내판마저 글자가 지워진 탓에 제대로 알아보기 힘듭니다. 2005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김제의 옛 금융조합 건물도 관리가 허술합니다. 주변엔 각종 쓰레기들과 건축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문화재냐고. 이게 그래도 문화재면 사람이 와서 구경도 오고 이렇게 내다보기도 오고 좀 하는 곳이 있어야지 이게 문화재냐고. 이런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간섭하면 또 사유재산에 또 그런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고 개인이 계속 방치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자치단체는 개인의 등록문화재가 심하게 훼손되면 뒤늦게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개인들에게 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강요해도 이를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등록문화재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자치단체가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가 새로 만드는 혁신동을 완산구와 덕진구 가운데 어느 구에 둘지 오는 10월 17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권은 혁신동 편입 예정지에 사는 만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투표소는 모두 11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동 신설안 등 행정구역 개편안을 입법 예고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시를 통한 대학 진학이 대세가 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학교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가와 관련된 민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친 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었지만 내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내신이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시험 문제 힌트를 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올 1학기에 정기고사나 수행평가와 관련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은 49건, 문항 출제 오류가 가장 많았고 부정행위 미적발, 문제 배부 오류 등 민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 한 해 10여 건에 불과하던 평가 관련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통한 선발 인원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74%, 도내 대학들은 80%가 넘는 학생을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때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출제, 평가, 그다음 과정 또는 채점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하고 있고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재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평가와 연관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AI 발병 위험이 큰 오리 농가에게 강제 휴업을 명령한 뒤 처음으로 휴업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정읍과 고창의 4개 농가에서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AI가 발생했고 이들 농가가 휴업 보상을 희망한 만큼 사육을 해서 얻는 소득의 80% 수준에서 첫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발병이 우려되는 종오리 농장 4곳의 달걀 4만 5천 개를 폐기 처분하고 역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과 군산 등 6곳에 거점 소독 세척기를 설치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유통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신입사원 가운데 20%를 지역인재로 채용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뽑는 신입사원 110명 가운데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정보공사의 기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0%였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전주 관광택시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내일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행합니다. 전주 관광택시는 모두 20대로 평가를 거쳐 선발된 택시기사들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와 맛집 등을 설명해주고 안내합니다. 요금은 3시간 코스가 5만 원, 5시간 코스는 8만 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이 오늘 하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종회 도당위원장 등이 모레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이어 마음건강복지센터에 들러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평화동 꽃밭정이 복지관에서 배식 활동을 한 뒤 서부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간부가 사격에 능숙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 사격을 시킨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익산경찰서 44살 A 경감은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찰 사격 훈련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격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B 경위가 실제로 대리 사격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2사람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무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이웃집까지 번져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